정정호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시각장애인 법무사 정정호입니다. 저는 법을 공부하면 어려움에 처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어렵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정식적인 자격증도 가지고 있고 민사 채권 전문으로서 10년 가까이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밖에 민사소송,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 혼자 해결하기 힘든 일들을 저에게 맡겨주시면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정정호 법무사 사무실은 서울시 관악구 신림 1동 1634-1번지 신림역 3번 출구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연락처는 010-9369-2576입니다. 010-9369-2576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일을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재정의 70.5 듣고 계십니다. 아쉽지만 저는 지금 여러분보다 2시간 먼저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숨결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계신 초대 손님은요, 김미아 선생님이시고요. 옆에 계속 계십니다. 지금부터 김미아 집중탐구, 김미아의 은밀한 사생활. 지금은 이제 이웃하고 나누시는 얘기, 뭐 이런 얘기 또 나오셔서 방송하시는 얘기 등등 여쭤봤는데요. 저는 김미화 선생님의 가족분들의 모습을 뭐 글로 약간, 그 다음에 또 무대에서 두 분이 함께 연주하시고 춤추시고 노래하시는 모습으로 또 잠시 이렇게 훔쳐봤었거든요. 네. 늘 궁금했어요. 그 건장하고 잘생기신 우리 그 뭐죠? 이 악기. 색소폰. 예, 색소폰을 멋지게 불러주시고, 그 말 그대로 부창부수죠. 노래를 하시면서 춤추시던 무대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네. 잘 계시죠? 예, 제 안녕하시죠? 남편은 잘 있고요. 올해 안식년이라서 성균관대학교에서 예. 이제 교수로 예, 오랫동안 교수님. 있는데, 네. 올해 안식년이라서 지금은 이제 카페 함께 하는데 예. 도와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농부의 삶을 또 네, 같이 살고 농부의 계시겠네요. 삶을 같이 살면서 이제 색소폰 연주도 가끔 하고 공연이 네. 있으니까요. 예. 네, 공연하는 게 행복하대요. 문화예술인들하고 함께하고 본인의 꿈이 남편의 경우는 이제 연주인이었었는데 그 꿈을 제대로 못 이루고 이제 교수가 된 그런 연주인의 꿈을 못 이루고 교수님이 그러니까 되신? 교수라는 직업이 좋은 직업이긴 한데 그렇죠. 사회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정적이고 좋은 직업이긴 한데 본인의 어떤 본래의 꿈은 연주인으로서 살아가고 싶다는 꿈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걸 이제 못 이뤘던 거고요. 이제 나이 들어서 그것을 마음껏 펼치는 거죠. 사실 저희가 카페를 논밭 한가운데 연 것은 저는 어떤 사회복지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농부들과 어울리는 삶 이런 걸 참 좋아했고 제 남편은 또 연주자로서 또 뭐 예술 감독으로서 네. 또 그 예술인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거기서 연주하고 음악에 대해서 논하고 또는 뭐 얘기를 하면서 뭔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또 다른 작품을 만들어내고 뭐 이런 걸 좋아했기 때문에 서로 좋아하는 일을 한 거예요. 좋아하는 일에 이제 결정체가 그렇게 예. 논밭 한가운데 컨테이너 카페로 이제 그러면 교수님도 그곳에서 그 색소폰 또 부르시고 그렇죠. 그런 공연도 그런 공연도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그 재즈 그 악단이 있어요. 팀이. 네. 그래서 호세윤 밴드라고 그 밴드와 함께 어우러지기 때문에 거긴 뭐 외국에서 온 친구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어제도 보니까 뭐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데크에서. 그러니까 오신 분들이 오히려 막 라이브로 연습하고 그러니까 좋네요. 근데 공연 연습 이제 하고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남편하고 저는 사실 재혼한 지 9년 됐고요. 그래서 9년 동안 살면서 매년 이 사람을 만나서 참 감사하다 이런 그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신 시골로 들어가신 횟수하고 네. 재혼하면서 이제 시골로 들어간 거고요. 그래서 남편은 그냥 제가 표현하기를 헌 신발 같은
그러니까 새 신발 신으면 조금 좀 발 뒤꿈치도 까지고 좀 걷기도 불편하고 그런데 오래 신은 신발은 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고요. 그리고 참 배려가 많아요. 서로 아픔과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서로 상처 주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아이들도 제가 딸 둘 또 제 남편이 딸 하나 아들 하나 이렇게 해서 4명이에요. 아이들이 합쳐서. 근데 아이들조차도 나이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아이들끼리 부딪히는 경우가 전혀 한 번도 없었고요. 아이들이 참 우애 있게 잘 지내요. 그래서 좋고 우리 큰아들 같은 경우는 이제 29살인데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발달 장애라 그러면 많은 분들이 지체 장애 뭐 하여튼 장애에 대해서 접해 보질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장애인지를 잘 모르니까 제가 이제 설명을 해 드리는데 발달 장애라 하면 지체 장애는 몸이 좀 불편한 게 지체 장애고요. 발달 장애는 정신이 나이에서 멈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29살이지만 한 10살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가 있다고 해서 다 바보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이제 너무 귀여워서 아들 이름에다 땡이 자를 붙여서 이제 진땡아 이렇게 부르거든요. 우리 부부는. 근데 우리 진땡이는 정말로 자기가 기쁜 일 슬픈 일 이런 것을 다 표현을 하는데 장애가 있는 가족이 없는 분들은 그런 것을 이해 못하죠. 그러니까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그냥 무조건 그냥 바보스러운 사람으로 이제 인지를 하는 거죠. 근데 자기가 기쁘면 기쁜 거, 슬프면 슬픈 거 다 알아요. 감정이 있고 10살 지능이기 때문에 버스 지하철 뭐 다 혼자서 스스로 탈 수 있고요. 계산에서 조금 좀 능력이 떨어지는 거, 뭐 어느 한 부분에서 떨어지는 건 있어요.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 게놈 지도에서 반의 지도가 이제 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건 있는데 눈 시력이 안 좋다거나 그런 건 있어도 정말 사고할 수 없느냐? 정말 똑똑한 부분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이제 서번트 증후군 그래서 천재적인 면이 한 군데 있는 거예요. 음악적인 재능이라든지 음악적인 드럼 재능이 매우 잘 치고요. 아버지를 닮으셨나요? 그러시구나. 그리고 뭐 컴퓨터 편집 또 무슨 카메라 찍는 거. 그다음에 전화기 예쁜 여자분들 전화기가 있으면 바로 그 전화번호가 다 이쪽으로 옮겨집니다. 예쁜 분에 한해서. 그러면 예쁜지 안 예쁜지 리트머스 전화기를 확인해 볼 수 있네요. 제가 이렇게 전화기를 이렇게 언제 제가 이쁜지 안 이쁜지 바로 전화번호 다 딸 것 같아요. 근데 제 아들이 착한 것은 한 번도 뭐라고 해서 싫어요 소리를 한 적이 없어요. 이 친구는 뭐 음식이 맛없어도 맛있니? 그러면 맛있어요. 감사해요 하지. 그거를 맛없네요. 뭐 이렇게 한 적이 없고 참 착해서 이제 대학교를 갔어요. 가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어떤 전공? 음악 전공. 음악이요. 역시나. 그래서 이제 드럼을 이제 전문적으로 막 배우고 그런 이제 천안에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제 서로 기숙사 생활을 하니까 보고 싶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전화가 온 거죠. 아들한테. 그래서 엄마 보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마음이 짠해지더라고요. 엄마 보고 싶다. 얼마나 못 봤으면. 그래서 제가 일부러 방송 끝나고 엄마가 서울역으로 데리러 갈 테니까 그러 와라. 그래서 이제 천안에서 온 거죠. 기차를 타고. 그래서 이제 역전에서 만나가지고 했네요. 제가 이제 차를 태우고 가서 이제 오래간만에 보고 싶다 하니까 고기도 사주고 갈비도 사서 먹이고 그다음에 이 친구가 이제 냉면 좋아해요. 그래서 냉면도 사서 먹이고 하면서 다 먹고 배부르고 이제 차 안에서 이제 운전하면서 이제 여의도까지 제가 와야 되니까 이제 오면서 이제 물어본 거죠. 진땡아, 엄마가 그렇게 보고 싶었니? 그랬더니 네. 그래서 그래 고맙다. 그러니까 아니 엄마 말고 먼저 엄마야 우리는.
어머. 우리 진택 씨가 보고 싶었던 건 새어머니가 아니라. 그래요. 예. 그 엄마. 예. 그래서 제가 너이씨. 아이, 고기도 감격적으로. 내가 서울하고. 막 이랬는데. 근데 그런 얘기를 서스럼 없이 할 수 있고.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아팠던 거죠. 이 친구는 뭐냐면 10살이기 때문에 마음이 순수해요. 네. 그래서 정말 엄마가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보고 싶어요. 그래서 만났고 제가 고기 사줬고 근데 엄마 말고 전 엄마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진땡아 너 있잖아. 그래. 그래 네가 잘 있으면 언젠가는 또 볼 수도 있어. 네. 이렇게 그냥 얘기하고 말았는데 그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순수한 친구가 있을까? 정말로. 분명히 진택 씨는 그 순간에 우리 김미아 선생님 엄마를 만나서 또 기뻐서 네. 또 예, 기쁘고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따뜻한 밥 한 끼로 아마 위안 많이 받고 에너지 얻고 다시 공부하러 갔을 거예요. 네. 와, 그 세속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아니 재혼을 하는데 약간 부족한 아들도 있다는데 아니 그런 재혼까지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시선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런 시선에 대해서는 제가 뭐 생각해 본 적이 없고요. 이것은 그냥 운명처럼 나에게 온 거다. 네. 뭐냐면 제 남편하고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가족들이 다 아는 사이였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진땡이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저를 잘 따랐고 그래서 홍서범 씨하고 우리 가족들이 막 놀러 다니고 이런 아주 친한 가족들이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제 제 남편이 거부감이 덜했고 또 우리 진이나 또 우리 딸에게도 제가 거부감이 덜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일 저희 둘이 합친다고 그랬을 때 축복해줬던 게 우리 아이들. 아이들이 매우 기뻐했었죠. 물론 홍서범 씨가 뭐 서로 떨어져서 이렇게 오래 지내고 있으니까 그쪽도 헤어져 있고 저도 헤어졌고 그러니까 뭐 둘이 한번 합쳐보면 어떠냐 뭐 이런 제의를 해서 생각지도 않았다가 그럴까 그래서 이제 저는 또 아이들이 그때 당시에 좀 어렸고 그래서 중학생이었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부분이고 아이들이 싫다 그러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던 그런 결혼이었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물어봤는데 아이들 첫 반응이 에이 윤 교수님 못생겼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인물 따지시는구나. 그 집에서는 엄마 못생겼다 그럴 수도 있어. 다 못생긴 사람들끼리 왜 이래 이거 그래가지고 그러면 사귀어보든지 뭐 애들이 그래서 뭐 감사하게 그래서 좀 마음을 좀 잡을 수 있었고요. 다시는 재혼 같은 걸 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냥 아이들과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때. 그래서 근데 보면 이제 그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가족 축복일 수도 있지만 또 그렇게 또 약간은 힘든 가족이 있으면 또 선생님께는 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시선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선생님의 그 아들에 대한 그 소소한 일상의 그 전함? 그걸 제가 전에 듣고 정말 행복한 가족이 또 생긴 거구나. 역시 김미아 선생님이니까 또 그런 엄마가 되어주시는 거구나. 물론 김미아 선생님도 든든한 아들로부터 또 위안을 받으시겠지만요. 네, 우리 아들이 인상적이었어요. 그 이게 말씀이. 있잖아요.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있는 부모님들은 다 느끼시는 거지만 남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집에 장애인이 있어서 얼마나 힘들까. 통상하는 저 집은 좀 우려죠.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또 그 아이로 인해서 받는 행복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저희를 재미있게 만들어줘요. 우리 아들이 늘 재미있어요. 얘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남편하고 웃는 것도 얘 때문에 웃고 오죽하면 우리가 진땡이라고 부르겠습니까? 땡아! 정겨워요. 너무 귀여워요. 이제 징그럽게 귀엽지만 어찌됐건 그런 행복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바라보는 시선하고는 좀 다르게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멀리서 지켜본 그런 소소한 일상에 대한 얘기든 또 무대에서 바라본 그런 흥겨운 가족의 모습이든 너무 부러웠어요. 너무 부러웠어요. 또 보고 싶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 공간이 있으시다고 하시니까 여쭤보는 건데 또 교수님이 이렇게 연주하시고 또 우리 김미아 선생님이 노래 조금 전에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목청도 좋으시지만 또 댄스가 마음속에 아니 댄스가 보통이 아니세요. 아마 그때도 재즈 공연을 하셨어요. 댄스는 잘 못하는데요. 아유 그때 그 색소폰 음악에 맞춰서 그 재즈 했었죠. 재즈. 네. 너무 멋있으셨어요. 아마 장미꽃도 입에 한번 무시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재즈는 평생을 두 곡 가지고 우려 먹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그 두 곡 중에 한 곡을 보고 제가 지금 감동받은 건가요? 그러셨어요. 네. 그 이상의 어떤 퍼포먼스 그 이상은 없어요. 기대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래서 저는 두 분이 공연 하나를 기획을 하셔도 이건 대박이다. 아마 그 무대를 보신 분 같으면 그런 욕심을 한 번쯤은 내고 제안을 해보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요. 아니 저희 공연 많이 해요. 예. 그 손문상 화백이 그 만화책을 냈던 적이 있어요. 그 여러 화백님들 5분들이 그래서 그 물론 MB에 대한 만화책이었었죠. 그래서 그때 제가 저희 남편하고 같이 가서 공연했었어요. 또 뭐 MBC에서 그 으라차차 콘서트 할 때 그때도 그때도 장충체육관에서 할 때도 뭐 한 곡 남편한테 막 꼬셔가지고 제가 노래 한 곡 해야 됩니다. 이거 PD들 힘없는데 좀 가서 좀 노래 좀 해주고 좀 기 좀 살려주십시오. 막 그래가지고 가서 했는데 노래했는데 뻘쭘해가지고 남편이 이거 부인이 부탁해서 했는데 이거 뻘쭘합니다. 이거 막 아니에요. 그 공연을 제가 봤어요. 두 분의 카리스마는 그 장충체육관이 보통 정말 허허한 공간이잖아요. 이 집중력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중하게 만들기 쉽지 않은 공간인데 두 분이 무대를 잡으셨어요. 그래요? 그게 인상적이었어요. 저 너무 인상적이어서. 감사합니다. 근데 어쨌든 두 곡 중에 그 한 곡이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곡은 그때 한 거는 그 재즈 공연이 아니었었고요. 그때는 남편이 그 재즈하게 편곡한 노래였었어요. 남편이 80년대의 노래 가요. 가요를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좀 그 소울적인 느낌이 많이 들어가 썼다는 거죠. 그 당시에 음악들이. 그래서 그 중에 골라가지고 재즈하게 편곡을 해서, 그래서 이제 가수를 부르려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냥 하는 게 낫겠다. 이래가지고 저도 하고, 또 남자 가수들 부르려면 또 돈이 드니까. 직접 하시라. 직접 해라. 그래서 우리 둘이 이게 약장사처럼. 그러고 보니 약간 약장사의 필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반드시 있습니다. 저는 진짜 무대를 봤는데 그렇게 두 분 하시고 방금 말씀 들어보니 우리 진땡 씨가 또 드럼도 치시고 거의 가족 공연을 하셔도 가족 공연을 해도 되죠. 이 카페 이상의 수익을 얻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언제 한번 그렇게 기획을 해봐야 되겠는걸요? 정말 누구든 약간 욕심나는 구성원이었던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우리 행복하고 소소하게 어쨌든 어제처럼 또 오늘도 살고 계시는 김미아 선생님의 또 사생활을 이렇게 훔쳐봤는데요. 저희 얘기로 한번 옮겨볼까요? 네. 국민TV 언제 처음 들으셨습니까? 국민TV를 솔직히 제가 채널을 몰라가지고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하시면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70점 몇이라고요? 이렇게들 오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아니에요? 이재정의 70.5는요. 저희 방송 시간이에요? 70점 시간? 제가 말씀드려도 되죠? 이게 이름이에요. 방송의 이름인데 누구나 물어요. 70.5? 그럼 주파수야? 뭐 이렇게 물어요. 주파수 같은데. 그렇죠. 근데 우리는 주파수 어디를 이렇게 봐도 나오는 방송이 아니에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이구나. 들을 수 진작 있습니다. 얘기하시지. 말할 시간과 기회를 안 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주파수예요? 아니면 시간이에요? 이렇게 뭐예요? 70점 몇이 뭐예요? 이게 이 PD님이 아니라 직전 PD님이 지어주신 이름인데요. 사람의 심박수래요. 심박수, 평균 심박수. 그래서
가슴이 뛰는 만큼, 그러니까 뭐 아무리 부자도 아무리 가난하고 힘든 사람도 우리 심박수는 똑같이 뛰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런 우리끼리 같은 박자로 얘기 한번 해보자 이런 취지의 건데 이렇게 설명이 많이 들어가면 마케팅적으로 네, 조금 네. 솔직히 문제가 있어요. 그냥 박자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을 박자? 것 같은데. 그러면 이재정의 박자? 우리 다음부터는 심박자? 예, 예. 심박수? 이재정의 좋습니다. 이 아름다운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트. 이재정의 심박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조금 좀 이상하다. 입에서 그게 낫네. 네, 죄송해요. 그러면 예, 당분간은 어쨌든 새로운 아이디어가 우린 없는 또 뭐, 네. 순간까지 어쨌든 70.5로 가겠습니다. 70.5로. 네, 그래요. 어플리케이션을 깔아야 되겠네요. 네네. TV, 라디오. 예. 그래서 한번 오늘부터 들어보겠고요. 지난번에 전화 연결할 때 잠깐 들었었고요. 추석 때 아마. 네네. 그래서 예. 재미있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그리고 많은 또 시민들이 그리고 또 저희 조합원 아니신 시민들도 방송을 접하시는데요. 들으시면서 그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국민 TV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그런 얘기 하시는데 혹자들은 뭐 염려도 하세요. 왜냐하면 왜 우리끼리 좋자고 방송하니 다른 사람도 봐야지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때로는 아직은 또 우리의 위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통로도 또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네. 하루 종일 방송 저희 하거든요. 김미연 선생님한테 제가 저희 방송 청취하는 방법 가시기 전에 꼼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주세요. 네. 네, 국민 TV가 한간엔 또 김용민 TV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서 우려도 하셨죠. 보니까는 김용민 씨 TV가 아니라 저 수의실 옆에 쪼그려 앉아서 저렇게 수의실 옆에 네, 세상에 저렇게 아유 정말 성실하신 PD님이시죠. 살이 좀 빠졌다고 얘기하잖아 아까부터요. 들어왔을 때 보시니까 어떠시던가요? 전혀 안 빠졌네요. 네. 처음에 우리 국민TV 시작할 때 그 선대인 소장님도 같이 도와주시고 자문도 그러셨군요. 또 도와주시고 네. 그러셨어요. 그 같이 이제 낙곱살 멤버로 또 가끔 만나세요? 가끔 만나죠. 용민이도 용민이라고 그러면 안 되는데. 용민이. 정겹습니다. 네네. 우리 용띠리, 선띠리, 옷띠리 다 뭐 저희 집에 놀러 와가지고 애기들도 데리고 오고 그래서 같이 꽃구경도 했고요. 그다음에 뭐 맛있는 음식도 먹고.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저희 그 호미 카페에서 선대인 우석훈 또 김용민 씨 모시고 같이 나는 꼽살이다처럼 뭔가 많은 분들과 함께 거기서 뭔가 그런 경제 어떤 방송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토크 콘서트 같이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놀러 오겠다고 하니까. 많이들 가실 것 같은데요. 예, 계속 물어봐요 저한테. 왜 꼽살이다 안 해요? 막 이러면서 그 친구들 같이 그 박사님들하고 저 김용민 씨하고 같이 해주시죠. 뭐 놀러 오시는 분마다 많이 그런 얘기도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 나와서 그런데 이 낙곱살 물론 낙곰수도 마찬가지고 많은 분들이 대선 이후로 이제 접할 수 없는 우리한테 너무 익숙했던 프로그램인데 접할 수 없어서 아쉬움을 토로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팟캐스트 어쨌든 쌍벽을 이뤘던 낙곰수와 낙곱살. 지금 혹시나 뭐 말씀 나누시는 중에 다시 팟캐스트 방식의 뭐 그런 게릴라 방송을 또 하신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네, 아직은 없고요. 네. 아직은 없고 이제 뭐 만나서 차차로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 거죠. 근데 뭐 아직은 그래요. 서로들 뭐 제자리로 돌아가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아마 뭐 열심히 살다 보면은 또 좋은 방송이 또 만들어질 수 있고요. 국민 TV 이렇게 잘 하시듯이. 또 우석훈 박사님도 저희 방송에 또 출연도 해주시고요. 다들 또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분들이니까 저희가 이렇게 또 계속 읍소해서 모시고 있습니다. 오늘 선생님 또 모신 것처럼. 네, 감사합니다. 우석훈 박사는 무슨 텔레비전 어디라고 EBS인가 뭐 어디인지 하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 한번 촬영을 오겠다고 그래서 조만간 빨리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 제가 가지 한번 얘기를 또 계속 뵙고 얘기를 또 좀 뵙네요. 해보려고요. 그러면 또 계속 저희 얘기 제 얘기 또 잠시 돌아가 볼까요? 네. 무슨 얘기 하시려고요? 제가 또 이 게스트분을 모실 때면은
저를 시샘하시는 분이 손병희 선생님이세요. 네. 늘 하는 얘기가 이재정 변호사는 의뢰인들을 다 게스트로 모시고 아까도 왔다 있어. 갔다 하시던데요. 그러셨어요? 그분 네. 쌤 내시는 거예요, 또. 예, 계속 왜 그런 게스트를 표정이시죠? 불안하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런 창문으로 표정이세요. 막 계속 머리칼도 별로 없으신 분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손을 그거 흔드는 쥐약인데, 거예요. 그분한테는 쥐약이에요? 아니, 머리칼이 없는 거 없다고 얘기를 하지. 그럼 뭐 그래요, 어떡해요?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네, 전 솔직한 사람이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저희는 머리칼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요? 2번씩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손을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갑자기 뒤에 또 형광등도 있잖아요. 근데 막, 어떡해. 막 번쩍번쩍 귀신하면서. 무서웠어요. 우리 박성준 PD 비웃지 말아요. 네. 비웃지 말아요. 아유, 남의 뭐 머리칼 없는 거 입에다가 비웃는 거 휴지를 아니에요. 틀어막고 그래요. 아니, 그분이 늘 세미나시나 봐요. 이재정 변호사는 왜 의뢰인들을 자꾸 방송에 하려고 전 하나. 의뢰인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의뢰인이 아니에요. 의뢰인은 아닙니다만 네. 제 기록 봉투에 이름이 성함이 적혀 있다. 뭐라고 있어요? 김미화의 여러분. 그래. 의뢰인이구나. 미안해요.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그렇죠. 네. 우리 우석훈 선대임 박사님 두 다 분이 의뢰인이에요, 맞아요. 예, 다 증인 네, 격이시고. 아유, 우리 또 김미화 선생님이 사고를 치셨어요. 제가 친 건 아니죠. CBS에서 그건 장소죠. 우석훈이 소리죠. 친 거죠. 예, 우석훈이. 우석훈, 선대인, 김미화 선생님 세 분이 사고를 치셔가지고. 아니 우석훈이 그런 거라니까요. 지금 죄를 FTA 관련해서 다른 분에게 미루시는 겁니까? 아니 진짜로요. 네. 그 비판했다고 예. 30초인가 예. 뭐 그런데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님 나오셔가지고 30분을 그 얘기를 하셨구만. 예. 편파라며. 30분도 아니죠. 실은 낙곱살 버전으로 해서 이제 그 방송국에서 김미아 선생님이 하는 프로에 나오셔가지고 정부 정책을 비판을 했어요.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거는 누구든 할 수 있는데 이게 뭐 쌍방간에 뭐 예를 들어 의학분업처럼 의사약사 싸우는 것도 아니잖아요. 국민이면 누구나 정부를 비판할 수 있는 건데 또 전문가가 조목조목 짚어서 비판을 하는 건데 이걸 정부 측 입장을 듣지 않았다라고 해서 공정성 위반이다. 그러니까요. 예, 그게 이제 그렇게 제가 해서. 아니고 제 프로그램에 이거 예. 왜냐면 저는 아픈 기억이 있어요. 그렇죠. 저라고 얘기하시면 맞습니다. 안 돼. 예. 그래서 우석훈이라고 제가 꼭 집어서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우석훈 박사님께서 사고를 치셔가지고 그거는 사고는 우석훈 박사님이 치신 게 아니라 저희 방송통신시민위원회에서 치셨죠. 그래서 그 소송이 그래서 승소했죠. 그렇죠. 그 훌륭한 변호사님이 네, 이재정 변호사님이라고요. 예. 네. 그래서 매우 감사드리고요. 예. 네, 의뢰인이었네요. 야, 뭐 의뢰인은 아니시지만 어쨌든 제 방 기록 봉투에 성함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그래서 그런 일이 좀 없어야 되는 거죠. 사실 뭐 공정성을 위반했다거나 네. 그야말로 내용이 편향됐다거나 네. 뭐 이렇게 하면 받아들일 수 있고 제가 충분히 방송 경력이 오래됐기 때문에 네. 안에서 누군가가 편향된 얘기를 하면은 또 반대편 입장에서도 제가 그럼요. 얘기를 하거든요. 예. 진행자로서. 예. 근데 이번 그런 경우는 매우 이제 뭐 그렇죠. 출연자들도 억울하다고 생각했고 예. 또 CBS 방송국 차원에서도 억울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네. 이제 방통위에다가 이제 정면으로 얘기를 하고 네. 이제 이 법원으로 넘어간 건데 예.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그러죠. 아마 예. 방송사에서 거의 실질적으로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방통위로부터 제재를 당했을 때 그것이 그 논리에 맞지 않다라고 판단했었어도 방송국에서는 나중에 뭐 재심이라든지 또는 예. 방송위원회와의 관계라든지 예. 이런 것들에서 어떤 또 영향을 불이익을 불이익을 받거나 받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그렇죠. 못하는 그런 법정 게 소송으로 있는데 가기가 쉽지 않은데 예. CBS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 제가 방송을 하면서도 네. 오 그런 뭐, 결단을 해준 것에 그런 대해서 결단이. 예. 아니 저는 한편으로는 이제 뭐 사건을 맡으면서 뭐 사건 하는 것 자체가 또 어쨌든 일이긴 했지만 그래도 되게 자랑스러웠어요. 이런 방통위 뭐 사건의 의미 그것도 있지만 또 김미화 선생님의 이름을 건 간판 프로그램으로 계속 이제 서면을 쓰면서 소송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네. 저한테는 또 영광이었거든요. 그러시구나. 예. 저는 제 이름이 자꾸 법원에 올라내리는 건 큰 아이고. 그 아픈 추억이 예. 있습니다만은 아, 어찌됐건 네 트라우마. 왜 아이고. 내가 그렇지만 또 방송사에 또는 우리 판례 예. 역사에 그럼요. 길이 남을 또
하나의 예. 어떤 점을 찍은 거죠. 그렇죠. 이게 시작인 거죠. 그래서 예. 정말 그렇게 돼서 서로 견제라든지 예.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게 완전히 무너져 예. 내리고 있는 어떤 그런 현상들도 보이잖아요. 그래서 자꾸만 뭔가 일이 벌어졌을 때 네.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니에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예. 적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점점 후퇴하는 거고 아닌 일에 대해서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그것이 뭐 아주 작은 미미한 힘이지만 나중에 가서는 커다란 제가 이제 나비 효과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잖아요. 네. 저 먼 데서 나비가 날갯짓 한번 하는 것이 지구를 돌아서 어느 방향에서 엄청난 큰 회오리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걸 믿습니다. 네. 네. 저는 그래서 그것도 자랑스러워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판결문은 벌써 이제 그 방송통신 관련해서 이렇게 연구하시는 분이든 뭐 아직 1심이긴 하지만 2심 이제 1심 판결문이긴 하지만 네. 지금 항소심 중이긴 한데요. 그분들이 이렇게 돌려보시는 그리고 또 두고두고 이렇게 회자될 판결문 안에 또 김미화의 여러분이라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이름이 가지는 그 상징성, 그 프로그램으로, 이런 사연으로라는 것도 자랑스러워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랑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고맙습니다. 제가 자랑스러워 하는 것처럼. 근데, 아이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CBS 관계자 여러분 듣고 계시면 너무 죄송하네. 항소 이유서 답변서를 써야 되는데 오늘 방송하느라고 오늘 못 쓰고 왔어요. 그걸 쓰셔야죠. 예, CBS 방송 관계자 여러분. CBS는 얼마나 이번 주말까지만 좀 기다려주시면 네. 금방 써서 올리겠습니다. 아유, 부지런도 하시네요. 막 방송도 하시고 항소 변호사는 스스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자기가 자기 얘기를 막 써야 돼요? 못해요. 그거 못해요? 예, 네. 제중이 제 머리 못 깎는 거는 어느 직업이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도 소송을 당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는 저희 민변의 선배 변호사님께서 아주 값싸게 해주셨답니다. 그러시구나. 아니요, 술 한 잔 얻어 드시고 저의 변호인으로 변호인으로 함께 해주셨어요. 중은 제 머리 못 깎아요. 네, 본인이 본인 얘기를 써야 되는 건 줄 알았어요. 아유. 본인 이재정은 이렇게 억울합니다. 막 이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닌 중 제 머리 못 깎는다는 마음고에 질린 것 같아요. 네. 자기 입장이 되고 나면은 감정이 개입이 돼서 이성과 법리 뭐 이런 건 정돈이 안 되더라고요. 네, 하나 더 알려드리면 네. 그 방송에서는 스님이 제 머리를 못 깎는다 이런 거는 예. 잘 안 쓰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네? 어떻게 표현을 해요? 표현을 안 해. 다른 속담, 그 속담을 사용하면 네. 안 되는 건가요? 네. 저 오늘 지적질 굉장히, 질이라 그래서 죄송합니다, 선생님. 굉장히 지적을 많이 당했어요. 아니, 해도 되는데 조금 좀 표현이 스님들 들으시면 섭섭하실 표현이라서. 제가 스스로 이게 검열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죠. 스스로, 이런 표현들은 조금 좀 삼가해야 되는데, 그런가요? 진행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초보 방송인이라서 조금 전에도 저 사석에서도요, 제가. 뭐라고 하셨는데요? 이런 표현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분명히 예전에는 인터뷰의 변호사와 방송인으로 만났는데 오늘은, 선배 방송인과 후배 방송인으로 만나다 보니까 제가 오늘 여러 번 제가 이게 지적을 하는 게 아니고 예전에 제가 방송 프로그램 진행할 때는 네. 그런 것들 매우 조심스러웠는데 네. 국민 TV 라디오가 오히려 자유스럽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지적질로 받아들였네. 아니에요. 제가 이것도 좀 죄송하네. 제가 말 끝에 질자를 붙이는 게 버릇이 든 거예요. 이게 방송을 하기엔 적합지 않은 생활용어를 쓰고 있는 사람이라 전 뭐한 사람이에요. 전 변호사지라는 사람이에요. 진짜? 이게 버릇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배님한테도 질자를. 저희 노래 한 곡만 들려주세요. 좀 시키고 갈게요. 예, 음악 나가는 동안에도 따끔하게 혼났습니다. 뭐를요? 예? 제가 뭘 혼냈다고 그래요, 변호사님. 아마도 우리 김미아 선생님께서는, 제가 너무 베테랑 방송인 같으셔서 더욱더 방송인으로서 발전하길 바라시는 마음에서. 정말요. 그런 얘기 한 건데요.
아니, 제가 음악 나갈 때 그 말씀 드렸잖아요. 농담이에요. 요새 스님들 머리, 스님들이 깎으십니다. 그 변호사님. 속담이 진실과 어긋난 속담이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요. 아침에 깎으신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왜곡하고 매도하고 이런 데 좀 전문적이에요. 아니. 그래서 사람을 당황스럽게 하고 거기서 나온 반응을 통해서 재미를 유발하는 굉장히 안 좋은 토크 습관이 있어요. 아니, 좋아요. 지금 잘하고 괜찮나요? 계시는 거예요.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놀랬어요, 저는요. 네, 변호사님 예전에 네. 꿈이 뭐였어요? 꿈이 변호사였어요? 아니면은 이런 학교 다닐 때 네. 라디오 진행이라든지 방송반이라든지 이런 거 해보신 듯한? 그건 했어요. 주로 마이크 잡는 일을 많이 했었어요. 거봐요. 사회 같은 거 보고. 네, 그렇지 않고서는 네, 이렇게 잘하실 수가 없어요. 근데 보는 안목이 뛰어나시네, 우리 PD님이. 어떻게 이재정 변호사님을 이렇게 진행자로 앉히실 생각을 하셨어요? 안목이 뛰어나시네요. 예? 어떻게 안목이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아니에요. 그래. 저는 바뀐 PD예요. 그렇구나. 만족하세요? 바뀐 PD로서? 눈치 보지 말고요. 저는 섭외하시는 거 보면 깜짝깜짝 놀래거든요. 그래요? 오늘도 너무 영광이고요. 섭외력이. 네. 그럼 섭외력이면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겠네요. 그럼 진행자가 다 섭외를 해내요? 그러게요. 그런 상황이에요? PD님으로부터도 제가 전화 받았는데 왜 그러세요? 우리 여기가 일당백들을 다 하셔가지고요. 네. PD, 작가, 진행자 없이 그래야 다들 되는 조력하고 거예요. 있어요. 그래야지 성공하는 거예요. 그게 열정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뭔가 하나의 열정을 가지고 일한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행복한 거죠. 예. 저도 이제 어느덧 28이 이렇게 지나면서 옛날을 네? 제가 무슨 말을 한 거죠? 그럼 28이 지나시던 20년 전 얘기하시는 거죠? 아니죠. 무슨 말씀이세요? 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들으세요. 예. 저 정말 예우를 다 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상식이 어긋나는 질문에는 저도 대의를 위해서 나서온 사람이라. 속담이 어긋나는 속담을 말씀하셨잖아요. 스님들 머리 깎으신다니까요. 28, 20년 전 그맘때는. 너무 꼭 짚지 마시고요. 그래서 어찌됐건 세월이 흐르면서 보니까 그때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할 때 그때 참 행복했었는데 그때는 그 행복감을 내가 정말 그렇게 가슴속 깊이 느끼지 못했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스리랑 부부 하던 시절에도 그때도 매우 행복했지만 너무 많은 스케줄과 너무 많은 피로감 같은 걸로 좀 너무 피곤하다 막 이런 생각도 이제 가끔 했었었고요. 그다음에 개그 콘서트를 처음에 기획할 때 저는 막 기획하고 만들고 이런 걸 되게 재미있어 하거든요. 개그 콘서트도 저희 김여수님이 기획을 하신 거예요. PD들과 맞습니다. 함께 처음에 막 제가 아이디어 가져가 가지고 PD와 함께 상의하고 막 우리 후배들과 이런 게 재밌지 않겠니? 그러면서 막 회의하고 이런 과정을 즐기는 거지. 과정을 즐기고 그 다음에 딱 이제 그것이 이제 결과물로 만들어졌을 때는 사실은 그것은 그냥 흘러가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과물로 만들어졌을 때부터는 그냥 저냥 이렇게 흘러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지나고 나서 보니까 돌이켜 보니까 매 순간이 나에게 정말 행복했던 순간인데 그것을 깊이 깨닫지 못했구나라는 아쉬움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막 일당백하고 만들어가는 과정. 국민 TV에서 지금은 어렵죠. 사실 제가 아까 이 컨테이너라고 표현한 이 부스 이 안에서 활동하던 예전에 내가 진짜 코앞에 앉아가지고 지금 너무 PD 선생님과 가까이 앉아 계시잖아요. 이렇게 했던 시절이 있지. 막 국민 TV가 막 커져가지고 막 커다란 데서 막 해보세요. 더 좋은 시설이고 더 편한 시설일지라도 그게 과연 행복할까? 네.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행복도 국민의 행복도 조사를 해봤더니 부탄이란 나라가 가장 행복하다 이렇게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본 기억이 있습니다. 부탄이 어디야 도대체? 전 몰랐어요. 명진 스님께서 저한테 책을 하나 사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탄이 행복한 이유를 미화 씨가 한번 읽어보고 그것이 왜 행복한지 진행자면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걸 다 읽어봤어요. 국민들이 소득도 낮고 뭐 자연도 그대로 남아 있어요. 뭐 개발도 안 해요. 그다음에 뭐 대기업 아주 커다란 나라하고 같이 관계도 맺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과 관계를 맺으면은 미국과 적대적인 나라하고는 적이 되는 거고.
뭐 이런 거를 다 국왕이 생각을 해가지고 정말 그냥 뭐 우리는 뭐 이도 저도 편 안 들고 딱 국민을 위해서 가겠다라는 생각이 확고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자연을 아껴요. 그래서 저는 가짜 꽃을 싫어했거든요. 가짜 꽃. 예, 조화라고. 조화. 하는 거? 예. 아, 조악하잖아요. 조화가. 네. 그랬는데 부탄에서는 생화를 꺾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이 생명이다. 그것이 꺾여져 가지고 컵에 꽂혔을 때는 이미 생명을 유지는 하고 있지만 잃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맞다. 그래서 조화를 꽂는다는 거, 그 사람들은요. 아,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모든 것 하나가 다 그 어떻게 보면은 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다시 우리 얘기로 돌아오면 네. 행복한 거. 네.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도 지금 어떤 일이 주어지든 정말 매 순간 행복하게. 제가 카페에 엎어져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이제 쌀을 사면은 제가 한 대박씩 막 어떤 분은 요거 찹쌀 한 대박이요. 4,000원. 네. 그다음에 보리 4,000원. 네. 뭐 햅쌀 네. 3,000원 뭐 이렇게 섞어서 2대박씩 주세요. 그럼 제가 딱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예. 그걸 막 대박으로 퍼줘야 돼요. 이 대스타가 거기 무릎 꿇고 대스타님께서 앉아서 제가 이거를 세대박을 예, 세대박 막 위에 좀 깎으면 아유 좀 더 주지 막 이러면서 아니 이거 농부님이 맡기신 거라 막 이러면서 막 깎아가지고 드리고 예. 그럴 때조차도 저는 그걸 생각하는 거죠. 아, 이 순간이 언젠가는 내가 그리워질 순간이다. 네. 참 행복하게 네. 내가 이렇게 여쭙죠. 대박으로 쌀 사본 지 오래되셨죠? 그러면 너무 좋아요. 예. 대박으로 어떻게 옛날에 우리 다 이렇게 샀었는데 맞아요. 막 예.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 집은 어떻게 보면 레트로 이게 그러니까 그 옛날 거? 예, 예. 그 그리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집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행복감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죠. 네. 와. 예. 와. 오늘 뭐 원래 그러신 분이었을 텐데 오늘은 유독 그 철학이 담긴 짤막짤막한 메시지들을 일상 얘기를 하면서 많이 풀어놓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적으시면서 어록으로 한번 만들어 보셔도 어떨까 하시는데 고개를 끄덕이고 계시네요, 아, 선생님. 우리 PD가 고개를 끄덕여서요. 아, 그렇지. 막 이러면서. 아니, 박성지 PD가 굉장히 도도한 사람인데 고개를 끄덕일 정도면 정말 숙연해질 만큼 마음에 와닿은 거예요. 네. 뭔가 사람을 통해서 배우고 이런 사람 아니거든요. 그래요? 자기가 제일 훌륭한 사람인데. 네, 여기는 진행자도 PD도 뭐 서로 잘난 척하면서 막 도도하다는 둥. 아, 이게 제 토크 버릇인가 봐요. 제가 참 겸손할 줄 알아야 돼. 그런데 제가 다른 건 다 되는데 요새는 부족한 겸손의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쵸? 네, 그런 시대 아니고요. 자기를 그 내세우는 시대예요. 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곡은 조영남 선배의 겸손이라는 노래를 들어보고 싶네요. 아, 그 곡으로 준비해 주세요. 겸손은 힘들어. 겸손. 아, 그럼 겸손을 해야 된다는 노래인가요? 겸손은 힘들다고요. 힘들다는 얘기다. 네. 아, 제가 마무리를 하자면 제가 다 훌륭한데 겸손한 거 하나 부족한 게 유일한 흠이거든요. 그거 흠 아니라고요. 제가 그러면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완벽한 거네요, 선생님? 오해! 방송 막바지에 이럴 수가. 죄송합니다. 아이. 저는 뭐 저의 이런 모습조차도 이렇게 넉넉하게 품어주시는 선생님이 때문에 마음껏 질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음껏 질렀습니다. 네. 인터뷰이와 인터뷰어로서 만난 두 번째인데요. 늘 느끼는 거지만 화제를 주도하시는 건 늘 선생님이세요. 정말요? 역시 그 내공과 그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걸로 카리스마로 압도하시니까 어느 순간 보면은 주제를 끌고 나가시는데 제가 이끌려가요. 자꾸 뒷북만 치고. 아니, 그렇지 않았고요. 그렇지 않았고, 오늘 행복했습니다. 제가 언제 이재정 변호사님과 이렇게 정말 바쁘신 분이잖아요. 답변서도 쓰셔야 되고, 그런 분하고 제가 앉아서 지난번에 우리 얘기할 때도 참 행복했었는데, 오늘도 역시 재밌었어요. 아, 답변서 쓰셔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시니 CBS 관계자 여러분 답변서 주말 동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말씀 주신 내용 있잖아요. 행복했던 순간이었을 거다라는 말이 저는 지금 바로 배웠어요. 내가 있는 이 순간, 지금 선생님하고 마주하는 이 순간, 박성지 PD가 도와주고 있는 이 순간을 언젠간 그리워할 거고요. 네. 그래서 그때로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행복하다는 게 느껴져요. 네, 100배로 즐겁죠. 네, 그런 지금 거예요.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저는 즐거운 순간이었습니다.
선생님, 기쁜 발걸음 저희 행복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하고요. 국민TV 라디오 특히 우리 이재정 변호사님의 이 프로그램을 아끼시는 여러분 고맙고요. 국민TV 라디오 사랑해 주시고 국민TV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힘을 모아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내가 진행자 같다. 예, 마무리 멘트 다 하셨어요. 그죠? 아니요. 저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선생님. 좋은 텔레비전 만들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김미아 선생님과 함께 이재정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TV